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난리죠. 조이대 탄핵 추진.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용인가?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하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 제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수장에 자격이 없다며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거 민주당 말씀 먼저 들어봐야죠. 이건 방어를 해야 되는 건데. 방어입니까? 아니요, 뭐 방어도 먼저 얘기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이고 정파적이고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그 조이대 대법원장이 뭐 예를 들면은 그 대선 앞두고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남았었나요? 그때 갑자기 유력한 대선 후보 재판을 갑자기 진행시켜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할 뻔했어요. 그거 보고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뭐냐? 아니 지금 대선 바로 이제 코앞인데 이렇게 갑자기 대선 개입해도 되냐?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조이대 대법원장 사실은 그 조이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던 차에 대법관 임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가 대법원장이 그거를 이제 국회와 대통령한테 추천하고 제청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례적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뭉개다가 갑자기 서면으로 툭 던지고 나간 거예요. 툭 던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들 보기에도 대법원장이 전해도 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갑자기 그동안의 대법원장이 한 번도 안 하던 행동을 왜 조이대는 할까? 문제가 많다. 매우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총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소고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손봉기 판사예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길 원했던 김민기 판사 같은 경우에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부부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강행해서 재판소 헌법 넘어갔어요.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박순영 판사 선관위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윤성식 판사 내란 전담 재판부 재판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없애고 나온 결과가 손봉기 판사다라는 것이고 어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밝히기로는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제청권을 발동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법원장을 향해서 대법관 빨리 제청하라고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당권 주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법사위원들 서영교 법사위원장까지 대법원장이 뭐하고 있냐 직무유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제청을 했더니 이제는 왜 제청했냐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제청하라고 해서 제청을 했더니 이제 왜 제청을 했냐 그래요. 말의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 개입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선 개입 때문에 결국에 민주당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알량한 복수심이에요. 알량한 복수심. 복수심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을 적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중진들이 이거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무죄가 확정적이다라고 사방팔방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리니까 그때부터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공세 일변도로 바꿨습니다. 태도를 변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알량한 복수심의 발로가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어찌되었든 간에 조이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자꾸 대선 개입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에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찬성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을 했어요. 압도적인 대법관들이 그만큼 찬성을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죠. 민주당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고 새롭게 대선 후보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중대 선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지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펼친다?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뭐 너무 잘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외워왔나 봐. 레파토리가 그냥 쭉 있는 것 같아. 아니,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내 역할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뭐라도 해봐요.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판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아 지금 빨리 판결해서 좋다. 털어주려고 하는 거다. 이러다가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석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대선 개입이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이건 너무 명분이 없는 이야기고요. 지금 대법관 재청에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협의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저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네 분의 추천을 한 게 209일 전이에요. 209일이요. 예, 7개월 전입니다. 네. 7개월 동안 계속해서 협의를 한 거예요. 근데 내면은 뭡니까?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을 지금 안 하니까 협의가 안 된 게 이게 팩트일 거예요. 까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올라온 걸 깐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근데 헌법상에 명확하게 대법관에 대한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이 있어요. 다만 그 관례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이거를 협의를 해온 거죠. 물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명만 문제가 아니라 또 한 명 이은구 대법관도 지금 물러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분도 임기가 다 됐거든요. 9월 2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대법관이 두 석이 공석이 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선 당연히 제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행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와대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추천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청와대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협의를 안 해준다. 그럼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삼권 분립을 왜 해놓습니까? 사법부는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대법관 임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법원장이 일단 제청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요. 즉, 세 권한, 3권이 다 나누어서 이걸 가져가라고 돼 있는 건데 청와대가 독식하려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예, 네. 그렇게 보이죠. 특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있냐면은 지금 대법관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법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민주당 주도로. 이제 지금 현행 14명인 대법관이 28년부터는 26명으로 늘어나요. 맞아, 늘어나요. 예, 근데 그 중에 22명, 4명을 제외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신경이 쓰입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청와대가 이렇게 대법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듯한 네.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22명 대법관에 대해서 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거 아니냐 충분한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기 청와대가 너무 개입하는 모양을 보이면 안 되죠. 맞죠. 예.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이 헌법상 정해져 있는 권한대로 추천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은 국회에서 자기들 권한을 발휘해서 동의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탄핵할 사안이다? 아니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민주당이 제가 기억하기로 30번 가까운 탄핵 발의를 했어요. 그중에 13건인가가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헌재에 올라간 8건인가가 다 기각되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전례를 겪으면서도 또 탄핵 이야기를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현행법을 어겼는데요.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탄핵 사유는 분명히 아니고 탄핵 사유를 여기서 거론하는 거는 그냥 사법부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예, 사법부를 좀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이라기보다도 이런 말씀들을 네. 하셨어요. 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한번 싸워볼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기표 의원도 나는 재청권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야말로 대법원이 정치 투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대법원장이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임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청을 할 사건 수는. 분립이기 때문에. 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대법원장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거기서 4명 올린 것 중에 아까 신주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소거법 하다 보니까 남은 분을 지금 올린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분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럼 국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네.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동의할 만한 명분이 별로 없거든.
이 앞에 내용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특히 청와대에서 밀었다고 지금 전해지는 그 부장판사님 김민기였나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남편분이 지금 현재 재판관이에요. 네. 옛날 같았으면 헌법재판소와 대법관이 무슨 관계냐 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대법관에서 판결을 내리고 나면 이분들이 뭘 해요? 민주당이 만든 좋은 법 때문에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대법관이 판단한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해요. 이거야말로 이해충돌이 바로 발생하는 거죠. 배우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청와대에서 그럼 다른 분을 좀 밀든가. 김상열 최고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 신주 대변인이 왜 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제 역할을 좀 하는데 이제 나 아니 지금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제 끝나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은데 아니 다 했어요 또? 저희는 또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야? 또 아니야 나 같이 가는 거야 이제? 개혁신당이랑? 때문에 안성훈 대변인 내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이렇게 좀 주황색을 이게 하고 나왔는데 좋아 보이는데 여기까지 좋아 보이는데 대변인님이 너무 힘드실 거죠. 말씀을 좀 아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들어봐요. 예. 괜찮아요. 네. 들어볼까요? 분량을 좀 저쪽에 더 주셔야지. 더 줘요. 왜냐면 저희의 주적은 저기예요. 아니 이게 이슈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민주당이 이제 문제 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뭔가 이 대법원을 위하거나 사법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대법원장이 본인이 헌법상 제청권은 있지만 네. 결국에는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 고집만 부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법관 2명 공석 사퇴 불보듯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왜 이러한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대법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겠다는 고집을 꺾이지 않는 건데 헌법의 취지는 그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관을 다 뽑는 게 아니라 대법관 의견 사법부 대법원의 의견도 들어가고 국회의 의견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서 이 3건이 적절하게 분배가 돼서 밸런스가 맞아야 그래가지고 된다. 그게 협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로 모든 대법원장이 다 그런 거를 거쳤습니다. 근데 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 안 하죠? 안 따르죠? 왜 튀는 행동을 하는 거죠? 튀면 안 돼요? 아니 법원이 특히나 보수적인 이 판단을 하는 법원이 굉장히 판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보수적인 것. 예전에 돌아가면은 우리 수도 이전한다고 했을 때 관습법법도 이야기하고 그런 예전의 판례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대법원, 법원, 사법부의 가치입니다. 근데 왜 맞네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 대법원,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사실은 임명은 했지만 그 대법관 추천은 이제 사법부에서 하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실이 그냥 언론 보도에 익명으로 대놓고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특정 성향의 무슨 판사 대법관을 제청하면은 그건 안 된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사실상 협박했습니다. 그때 그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느냐? 다 협의해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 임명이 됐어요. 그때 대법원은 왜 그랬습니까? 그때 대법원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협의 과정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우리 헌법의 취지로 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협의하라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치열하지만 어쨌든 협의하자. 결국에는 이게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고집하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국회랑 대통령이랑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가 일당이 민주당이고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출신으로 어쨌든 뽑힌 대통령인데 이게 안 될 걸 불보듯 뻔하잖아요. 사법부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대법원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왜 자기가 자기의 고집을 왜 그대로 하는 거죠?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궁금해. 아니 잠시만요. 대법원장님. 고집을 조희대 대법원장만 부렸습니까? 청와대야말로 고집 부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좌편향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술수를 펼친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자꾸 청와대와의 교착이 이어지니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처음부터 추천받는 초창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추천받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오히려 청와대와의 마찰 이견을 줄이려고 한 건 사법부예요. 근데 사법부가 그러한 노력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놔준 거 아닙니까? 그럼 협의 안 하겠다면서요. 대통령이랑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사전에 실무적으로 다 끝나고 아니, 대통령이랑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지. 아니, 근데 보세요. 대통령 만나가지고 단판 지으려고 하는 게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보세요. 실무진끼리의 이견이 계속되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가 안 되면 최고 결정권자들끼리 만나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 그게 거예요.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어떻게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행동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에게 사법부 차원에서 만나자 이 면담 요청을 했냐 이 가타부터 여부를 확인 안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사법부 쪽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재청권을 서면으로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청와대에서 반박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누가 더 본인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있느냐 청와대와 민주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관례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이 관례를 말할 자격이나 됩니까? 어제도 법사위 보니까 계속해서 왜 관례를 깼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관례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깼어요. 민주당이 정립한 게 뭡니까? 2004년 총선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거든요. 근데 국회 내 의회주의 이거를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국회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국회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그러한 관례가 노무현 정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었던 2004년 17대 국회부터 형성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세운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2020년부터 해가지고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관례를 이야기하려면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민주당이 양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얘기는 아니죠. 네. 네. 아유 우리 대변인님은 정말 좋은 양심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과도한 공세를 펼치느냐 아까 말씀드린 복수심과 더불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려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어제 최민희 최고위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뭐 탄핵해야 된다 뭐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된 것 중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이 대법원 차원에서 공소 기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대법원이 아니라 향후에 임명될 대법관들을 향해서 미리부터 엄포를 놓고 군기를 잡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려고 하는 목적 같습니다. 왜?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으면 총리도 못 되고 당대표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전당대회에 참전해가지고 김민석 체제를 세워줬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결국에 향후에 임명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들을 대법원 차원에서 없애라라는 반겉박으로 좀 봤습니다. 아니 저거 신조희 대변인 굉장히 독해졌네요. 왜? 방송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우리도 방송이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아예 이제 나와가지고 왜? 무조건 이 기승전 무조건 이재명으로 가니까 사실 아까 이재명도 선거 범죄자라고 막 이야기하고 대통령 국가 원수를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를 그렇게까지 그렇게 그런 과격하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아니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법과 원칙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하게 안 할 수가 없죠. 강하게 안 할 수가 없다. 이거 사법 리스크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좀 있는데 좀 이따 들어보고요. 어때요? 이게 사법 리스크를 정말로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어떤 정말 일련의 행보입니까 이게? 자 이게 그 헌법소원제를 그러니까 재판소원제를 만들고요, 사심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법관을 증언하고 이런 부분들 사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을 본 부분들이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모델을 따르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베네수엘라요? 예, 베네수엘라에서 독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대법관들을 쭉 늘려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편을 임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독재의 길을 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명의 대법관이 생겼는데 그중에 22명을 임명한다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끝나자마자 재판이 예약돼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을 재판의 재판관을 내가 임명한다 라는 거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안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관례를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좀 그런 거죠. 막말로 관례는 우리가 다 어기고 살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관례 따져야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타짜를 좀 보셨어요. 그런 우리 거예요, 경우 지금. 따져야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뭐 국회 상임위자 독식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한정해서 보자고요.
대법원장을 증인 출석을 시켜가지고 앉혀놓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법원장을 갖다 국감 증인, 청문회 증인 신청해가지고 앉혀놓고는 그래놓고 뭐 심각한 혐의가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뭐 했습니까?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거 사진 들고 조롱했잖아요. 여권 의원이. 이런 거 하려고 그 증인 신청해놨던 거예요? 그게 관례예요? 안 하느니만 못한 거랬잖아요. 거기다가 뭐 한덕수와의 회동을 해가지고 식사를 했느니 그 얘기 다 어디 갔어요? 유튜버 말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완전 청담동 술자리 제2시즌 아니었어요. 그거 다 어디 갔냐고요. 그런 관례들은 다 어겨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관례 따지면 됩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명확한 게요. 대법원장이 제청할 권한이 법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할 때 뭐 임명은 하겠으나 좀 마음에 안 들어 표현할 수는 있고요.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은 각자가 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탄핵 사연이 뭐니 얘기하는 거는 이건 너무 나간 이야기다. 조이대 흔들기밖에 안 된다. 대법관을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에서 직접 임명하려는 직권 남용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럼 민주당 누구를 원해요? 누구를 원하면 그냥 시원하게 오케이가 돼요? 김민기라니까요. 김민기.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냐. 근데 그 튀는 행동이 단순하게 그냥 튀는 행동이거나 사법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국민의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그렇게. 네. 국민의힘이랑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벽하게 지금 뭐 조이대 무슨 뭐 사수대처럼 옹호하고 있잖아요. 같은 편입니까? 왜 옹호를 하죠?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뭐 그 내란 관련된 재판 갑자기 자기가 이거 그 보겠다고 전원 뭐죠? 전원 합의체로 다 넘기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다 끼어들죠? 내란 재판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최근에 자꾸 사실관계를 제가 바로 해드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은 내란 재판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관련된 문제입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 문제예요. 왜냐하면 명태균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급심 판사들이 재판 결과가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대법원 차원에서 확실히 해가지고 그거를 밑으로 내리기 위함이에요. 더 문제입니다. 내란보다 김건희에 더 관심 있는 게. 아니 김건희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명태균 씨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오세훈 시장 1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렇게 자꾸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해 주는 게 그게 왜 문제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두고 마치 대법원과 국민의힘이 짬짬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제청했으면 민주당과 사법부, 청와대가 다 짬짬이 하는 겁니까? 그럼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된 게 아니라 3권이 하나로 통으로 움직이는 뭐 하나의 몸입니까? 그렇게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보를 민주당한테 다수당을 줬고 대통령을 민주당 후보를 대선 후보를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예 안 되고 그 저 사법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놔라. 그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일당되고 본인들이 대통령일 때도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루로 사법권을 남겨둬야 된다 이겁니다. 사법부의 된다. 견제 능력을 작동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업체로 전락했어요. 청와대의 하명업체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서로 간에 견제가 됩니까? 안 돼요. 청와대가 죽어라 그러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서로 견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뭘 원하고 계시냐. 최소한도로 사법부만큼은 입법부를 향해서든 행정부를 향해서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수단이라도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적인 생각이고 그게 헌법 정신이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지금 부정해 가면서 사법부한테도 우리 명령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가 얼마나 오만 방자한 태도를 일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할 거였으면 1월 달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4명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민기 판사가 싫다. 그럼 그때 제청을 했겠죠. 정말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언가 야욕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벌써 제청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주 훨씬 더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최소한도로 청와대 행정부와 조율을 하려는 절차를 거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 이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말한 거 아닙니까? 제청하라고. 근데 제청해줬더니 이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민주당이 말했었던 제청하라 이 종용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제청해라.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3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본인들 세상을 꿈꾸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그러한 권력의 말로는 결국에 안 좋았습니다. 신주호 대변인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은 나중에 편집할 때 편집점이 없어요. 쇼미더머니는 뭐해 이런 사람 안 데려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그럼 각자 이제 마지막 최후 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아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대변인 정말 좋아하고 알고 있어요. 오늘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원래 생각은 안 저러시거든요. 더 죽이는 거야?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아주 빠르게.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재청권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명재청 대법관 후보의 특정 성향 인물이 포함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대법관 임명을 위해 재청이 절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재청권의 임명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재청권보다 임명권이 더 우선한다는 점에서 다수 헌법학자들 사이에 이견은 없다. 옛날에는 이랬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임명권이 더 우선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재청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지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다라는 건 분명히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집을 부렸다도 제가 보기엔 사실관계가 틀려요. 왜냐하면 1순위가 있었고 2순위가 있었는데 둘 다 내렸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거를 해서 남은 사람 한 거야. 그럼 이거를 고집을 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청와대가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맞았지. 협의라는 거는 양쪽이 다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한쪽만 양보를 해가지고 이게 가는 게 맞나요? 그리고 지금 앞서가지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하고 입법 그리고 사법은 분명하게 서로가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럼요. 지금 민주당의 가장 무서운 생각은 뭐냐면 선출직 권력이 나머지를 다 가져가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위에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파퓰리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못 흘러갈 수 있다고요. 어떤 나라든지 상급 분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 국민들이 투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에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국민들 마음에 드는 대로만 해요. 국민들을 그냥 돈 뿌리면 다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추석 앞두고 다들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 뿌린다고 하는데 그러다 나라 거덜나면 어떡할 겁니까? 김성현 최고님 그 편집점을 좀 주셔야 다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뭐 이렇게 호흡 붙이지 마요. 아깝다. 자, 그래도 뭐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하고 다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계라서 우리도 제가 흥분한 점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너무 좋고요. 다 내려놓고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게 싸우는 거 잘 봤고요. 예, 그 사이에 또 슈퍼챗이 또 많이 또 당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열심히 또 토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세로이님께서 어머나 본인이 쓰셨나요? 김성렬을 국회로. 네. 그리고 또 연속으로 3개가 왔네요. 자, 우리 김지연님께서도 김성렬 잘생겼어요. 목요일 날마다 제가 동원을 좀 합니다. 불편한데요. 네. 이성결님도 김성렬 수석님 너무 좋아합니다. 자, 선출직 권력이 위험하다니까. 아니 세로이님도 뭐 같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진짜요? 네. 세로이님도 이상한데. 위험하다니까. 이게 연속으로 4개가 벌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목표 달성에는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례적이야. 네. 조이대 아니야? 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김성렬 최고가 뭐 이게 다 농담인 거 알고요. 그리고 이상천님께서 또 큰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저희 많은 후원해 주셨고요. 김아무개님께서 후원과 함께 대통령 범죄자라고 하면 안 되나요? 대통령 면전에 그만둬야죠 하는 게 그쪽 당의 원임? 그때도 욕함? 이렇게 해서 뭔가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금구름님께서 나한테 유리하면 정의, 불리하면 조작, 편향, 편파 늘 있었지만 이번은 정도가 좀 심하네요 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요. 기억상실증님께서는 몇 년을 조희대 씨 이지랄하고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을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듯이 그러죠. 민주당 정체가 원래 아몰라 지금만 중요해 이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녹는버터님께서는 그럼 그냥 독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 김지현님께서도 민주당은 왜 윤석열 때 한 거로 변명합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욕했던 거 그대로 합니까?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뭐 예전에 이랬으니까 뭐
관례와 같은 얘기 같은 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저희가 잘 얘기해서 이분들 좀 댓글로 좀 혼내주십시오. 네. 뭐 말이 좀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슈퍼챗으로 혼내주시면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